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지난주 수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까지 시장을 보고 수요일 정도 시장 장중에 야, 이거 심상치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시장이었었는데요. 거래 대금을 확 늘리면서 음선으로 쭉 뽑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아니나 다를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보유하고 계신, 매매하고 계신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한 4% 이상 빠지고 오늘도 한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주 초보다 뭐 한 20% 가까이 이렇게 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근심이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하나하나 살펴봐가면서 시장 대응 전략, 뭐 시장의 향후의 이번 주 움직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잘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코스피 쪽이 한 1.7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뭐 아침에 조금 뭐 좀 보합권, 약보합권 그 정도로 시작했다가 하루 종일 굉장히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심했죠. 자, 코스닥 시장은 뭐 한 4% 정도. 자, 뭐 이 정도면 정말로 투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선물 시장도 별반 틀릴 게 없어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1.52% 정도 하락하면서 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뭐 근데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코스피 200 지수가 1.65% 정도가 빠졌죠. 그런데 선물 시장이 1.52% 정도가 빠졌습니다. 선물 시장이 좀 덜 빠졌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은 현 선물 간의 가격차,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베이시스를 좀 넓히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향후에 프로그램 매수 뭐 요 정도 좁혀갖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 넓혀서는 많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좁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나마 선물 시장에서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코스피 시장 쪽에서 단 74개 종목이 올라오고요. 79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10배 이상 많은 그런 시장이죠. 자, 코스닥 시장은 좀 더 심했어요. 88개 종목이 올라오고 1182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뭐 주식이라고 생긴 거는 아주 특별한 뭐 그런 게 없는 한은 다 빠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이 시장에서 이런 시장에서 좀 손실이 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크게 보면 시청자님들이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뭐 단지 시장을 조금 먼저 캐치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뭐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들을 대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만 굉장히 좀 크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0.19%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0.12%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스 출발한 상태에서 그렇게 큰 요동 없이 그냥 좀 평온하다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자,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뭐 우리 시장만 이렇게 굉장히 좀 요동을 많이 친 그런 상태로 마감됐습니다. 자, 뭐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시장이 그래도 조금 희망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정도 하락하면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양쪽 시장,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급락으로 마감을 해서 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의 그 부분들, 전체 부분들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분 차트인데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뭐 훅 빠져서 시작하진 않았어요. 저 조금 뭐 빠져서 시작했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처음에는 조금 반등 시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반 시장하고 약간 틀린 부분들은 지난주 뭐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자, 요런 종목들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지난주 후반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대표주 위주로 그나마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견뎌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 지난주 후반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쭉쭉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냥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우리나라만 하루 종일 오전장에 굉장히 급락을 시키고 오후장에는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고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켜줬으면 했던 전저점, 이 부분들 오늘 좀 하락하면서 장대 음선을 내면서 좀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나마 약간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거래량 부분이 거래 대금이 좀 줄었습니다. 자, 이 장대 음선이 났지만, 그리고 전저점을 깨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줄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자, 이쪽 그 전저점 이쯤에서 좀 지지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뭐 전저점은 붕괴가 되는 코스피 시장도 그런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심했죠. 자, 뭐 지난주에도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아침에 시작할 때는 코스닥 시장 역시 그렇게 많이 빠져서 시작하진 않았죠. 하지만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저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줄줄줄줄 전부 다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자, 장중에 또 옆으로 행보하다가 반등다운 반등도 못하고 또다시 상당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전부 다 뭐 주식이란 걸 샀으면 물리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봉을 보면서 한번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인데 지금 조금 작게 나오니까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키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저 120개 봉차 캔들 차트에서는 지지선이라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작년 10월 달 이 저점 있죠. 자, 617포인트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장중에는 좀 깼어요. 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깼습니다. 하지만 저쪽 저 작년 10월 달 최저점 이 부분들이 조금 버티고 있고, 그 전으로 차트를 좀 더 키워서 보게 되면 그 전에도 조금 지지선, 요거보단 낮지만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지난 10월 달 저점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시장 움직임들 예측에 대한 거는 이따가 끝날 무렵에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급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은 한 639억 정도를 순매도했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날 동안 상당히 연속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 뭐 지수 자체가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른 쪽들이 중소형주들, 이런 쪽이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 이게 지수 자체가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 위주로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항상 나왔습니다. 자, 오늘이 꼭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외국인들은 소폭 좀 순매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향후에 저 반등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장중에 빨리 캐치를 하시려면요,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금이요. 자,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이 지수를 자체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빠지는 과정에서 이 연기금은 하방을 잡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해요. 자, 올해 작년 12월 달에 코스피 시장 바닥 찍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이 연기금의 매수로 촉발됐습니다.
근데 뭐 293억 정도 이 정도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시장이 막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연기금이 한 몇백억 정도씩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이때 이 전까지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좀 매도가 좀 많았었죠. 뭐 지난주 후반에는 외국인들 조금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파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3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 한 8억 정도 팔고 있고, 자, 요게 장 초반에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장 초반 수급은 어땠었냐 하면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매수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였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순매도였다가 오후장으로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식을 조금씩 이렇게 담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뭐 시장 전망 말씀드릴 때 그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인데요. 자, 오늘도 외국인들 한 2,7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지난주 중반을 지나면서 굉장히 매도세를 거세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이런 쪽,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급락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장중에 이 외국인들 지금 현재 종가에 2,780억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6천억 가까이 순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오후장 들면서 지수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뭐 그 신규로 미결작정 부분도 상당히 좀 늘었었는데요. 오전장에 미결작정이 굉장히 늘었다가 오후장에 미결작정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오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쳤고, 자, 그거를 오후장 들어서는 약간 좀 청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일방적으로 이들 같은 경우도 선물시장에서도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술적 반등 이런 가능성들을 조금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옵션 시장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쪽에서는 외국인들 한 19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가 32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자, 외국인들이 이전까지는 바보짓을 좀 했어요. 굉장히 많이 잃었었는데 이번에 좀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좀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뭐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는 매도, 금융투자 쪽은 순매수, 자, 요렇게 엇갈린 수급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 풋옵션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 쪽도 이들 두 포지션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외국인들 한 48억 정도 오늘 순매수했죠. 이들은 지난주 후반부터 풋옵션 쪽에서도 순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전에 잃었던, 얼마 전에 그 전주에 잃었던 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풋옵션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누적 포지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지금 이번 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게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누적 포지션인데요. 콜옵션 쪽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만 해도 콜옵션 매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콜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더니, 자, 이때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하게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죠. 즉, 외국인들은 콜 매도 포지션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콜 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빠지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니까요.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 이 풋옵션 쪽을 많이 샀는데,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콜옵션 쪽이죠. 많이 샀는데, 자, 이때는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한 33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콜 매수 포지션을 확 늘리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들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뭐 콜옵션 쪽에서는 약간 손해를 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풋옵션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 쪽을 보면 얘기가 틀려지죠. 자, 외국인들 이전에 상당히 좀 고생을 하다가,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풋옵션 쪽을 58억 정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갖고 갔는데요. 오늘 그쵸? 예, 약 106억 정도 자, 순매수를 하면서 이 외국인들 풋매수 포지션도 굉장히 늘어났죠. 자, 아래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이 요번 주에, 그러니까 뭐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좀 어느 정도 만회한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 한번 보십시오. 풋옵션 매수를 이때 105억 정도까지 갖고 가죠. 7월 24일 날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105억 정도 풋을 차곡차곡 사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챙기고 있죠. 예,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챙길 거 챙기면서 단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또 기술적 반등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 업종을 한 가지 보겠는데요. 뭐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통신주죠. 뭐 오늘도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조금 뭐 빨간색이 나고, 자, 이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좀 뺐죠. 이 통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방어주 성격이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휴대폰 요금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정액제로 거의 쓰지 않습니까? LTE 요금제, 뭐 무제한 요금제든 뭐 얼마짜리 요금제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경기가 안 좋다고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좀 빠질 때도 좀 제한적이고요. 물론 뭐 좀 긴 시간을 놓고 본다라면 향후에 5G 요금제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투자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투자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투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당 요금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있을 그럴 쪽이 조금 반영되면서 실적이 뭐 더 나빠질 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K텔레콤, 예,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특징 종목을 하나 이렇게 살펴보자면 경인양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참, 예, 이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전에 이 종목 추천을 하는 프로, 이런 프로에서도 이 경인양행으로 뭐 등수안에도 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거 자회사 모멘텀도 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쳤고 오늘도 급등했는데, 이건 뭐였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6시쯤에 뉴스피임이란 사이트에서 나온 뉴스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상한가를 치면서 막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어떤 거였냐. 민주당 쪽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거, 이런 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경인양행 본사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를 갖는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예, 뭐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틀 연속 방문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모멘텀에 불과하고요. 자, 쫓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눈여겨봐야 될 종목인 게 뭐냐면요. 자회사 J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카린 만드는 회사죠. 사카린 만드는 회사인데, 염화술폰산이라는 게 이 사카린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나옵니다. 부산물로 나와요. 근데 이 염화술폰산이 뭐냐 하면 CPI 필름, 폴더블 폰에 없어서는 안 될 그 CPI 필름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예요. 그리고 뭐 그램당 단가는 저거 뭐 황금보다 비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본에서 좀 수출 규제하고 있는 저 포토레지스트 있죠. 강강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를 이 경인양행에서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강강액 지금 수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쪽보다는 나중에 좀 더 미세 공정, EUV 공정, EUV는 극자외선이죠. UV가 자외선이고 EUV는 극자외선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다, 빛으로 사진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회로도를 사진을 찍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 뭐 그거 쪽에 뭐 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라갔을 땐 쫓아가지 마시고, 자회사 JMC는 또 다른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뭐 사카린 이런 부분들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JMC 같은 경우가 그런 쪽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산화 그래핀. 우리 그래핀 관련주들 한번 전에 엄청나게 움직였었죠. 자, 이런 부분들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쫓아가서 잡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들 보고 차분하게 좀 빠질 때
좀 주가가 쌀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62평선 방향성을 좀 잘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지난주 월요일 날 출연했던 때가 뭐 이때였네요. 자, 뭐 돌파 시도는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동평균선 방향 자체가 아랫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저항을 받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들이 한 이 정도까지 빠져나가게 되면 주가 자체가 이 선, 자, 저 정도 선 위에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즉 2100포인트에 근접한 위치, 자, 이 정도 위치가 된다라면 61평선은 해서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안타깝게 조금 밑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하지만 자, 이런 모습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급락하는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면 62평선 자체는 옆으로 이렇게 눕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향후에 뭐 어떤 움직임들, 모멘텀들 이런 거에 따라서 반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은 뭐냐 하면 자, 지금 조금 밀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 밀려서 전저점 깨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평선 자체가 아래로 떨어지다가 돌리는 듯 하다가 다시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추세 자체 반전되는 그런 지점에서 반전해야 될 자리에서 반전하지 못하면 기존 추세는 강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번 옵션 만기 다음 주 목요일이죠. 자, 이 정도 시점까지 좀 본다라면 뭐 대충 어느 정도 방향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주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면 꽤 단단한 모습이 나와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바닥을 좀 많이 찍은 모습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작년 10월 달, 올해 1월 초, 자, 쌍바닥을 기록을 했고요. 자, 지금 이쪽에 아직 훼손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댈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 정도 각도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깨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반등이 깨더라도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깨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시장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자, 뭐 전저점의 지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쫓아가면서 주식을 팔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뭐 좀 기댈 자리가 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올 시점, 이런 시점을 조금 보려면 가장 정확한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격도예요. 이격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겠죠. 자, 근데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을 때 60일 이격도는 80을 약간 넘긴 수준, 그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현재 이격도가 약 8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한두 번 정도 더 빠질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더 빠질 자리는 남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 뭐 지난주 중반 정도만 돼도 주식을 일단 팔았어야죠. 일단 팔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빠지는 구간에서 다시 잡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현명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늦었다라고 봅니다. 자, 증시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죠. 첫 투매는 동참하고, 첫 투매는 어딥니까? 여기죠. 재투매는 방관하고, 재투매는 여기죠. 자, 재투매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3투매는 대항하라라는 그런 증시격언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잘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투매까지 나온 상태예요. 첫 투매, 재투매. 한 번 더 투매가 나오면 그때는 바닥이 나올 겁니다. 자, 그때는 또 뭐 이격도 자체도 상당히 좀 62평선하고 이격도 자체도 벌려 놓을 거고요. 자, 그래서 시청자님들 지금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더 급락이 나오면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을 안타까운 경우죠. 뭐 신용, 스탁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겁니다. 뭐 빠른 경우는 벌써 반대 매매도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한 번 정도 급락이 더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거기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 주가를 지금 쫓아가면서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굉장히 현명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빠지면 그때 주식 쇼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따가 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